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미국 이외에 전 세계에서 혹시 이커머스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라니맘닷컴으로 문의 주시면 홀세일 가격으로 미국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 비타민을 비롯한 전자제품들, 미국 아이폰 제품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됩니다. 통키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뉴스는 게임스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매도 헤지펀드에 대항해 게임스톱 주가를 한동안 끌어올린 우리 개미들의 반란을 계기로 개미들의 온라인 대화 동향을 파악해서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일이 미국 현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CNBC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미 금융정보 제공업체 싱크넘 얼터너티브 데이터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대화방 일스트리베츠와 스탁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 순위를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근 출시한 거죠. 이 서비스는 게임스톱 사례처럼 이 대화방을 중심으로 뭉친 개미들의 주식 매수로 공매도 투자가 손실을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이 서비스에 따르면 2일 오후 현재 레딧 토론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게임스톱, AMC, 블랙베리 등 순위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게임스톱, AMC, 블랙베리. 싱크럼의 공동 창업자인 저스틴 전은 정보 수요가 많아서 지난주에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헤지펀드들은 자신들이 공매도한 종목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논의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는 말했고요. CNN 비즈니스는 노무라와 울트 리서치도 싱크럼과 유사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화 동향과 거래 활동을 파악하는 울프 리테일 레드 얼럿 바스켓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팔란트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가입만 하면은 어떠한 종목이 논의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용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미국도 요즘 전쟁입니다. 뭐 스파이 전쟁, 뭐 전쟁. 오늘 지금 2월 4일 장 마치기 35분 전인데요. 통키뉴스 전하다가 갑자기 주식뉴스로 전하게 됐는데 마소와 구글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오늘 푸르른 초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애플 2.20 굉장히 초반에 힘들었지만 지금 3대 지수 상 모습으로 지금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게임스톱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안타까운데 AMC도 그렇고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의 한계인가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개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책임으로 약 5억 7,300만 달러를 내기로 미 주정부 40여 곳과 합의했고요. 이에 대한 것을 블룸버그 통신이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맥킨지 합의금 중 약 80%는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과 경찰의 오피오이드 대응 예산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만 맥킨지는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도 어떤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고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는데 왜 합의를 하나 모르겠네요. 블룸버그는 주정부들이 맥킨지와 합의한 내용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들은 맥킨지가 컨설팅을 통해 미 제약사 퍼듀 파마 등의 오피오이드 판매를 도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고요. 맥킨지 측은 오피오이드 제조사를 위해 우리가 과거 해온 업무와 관련해 정부 기관들에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상태입니다. 포드 자동차 소식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회사 중타이와 합작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중타이와 합의한 뒤에 중국 전기차 시장과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이처럼 밝혔고요. 앞으로 중국에서
더욱 유연한 사업 모델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때문에 이번에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주 중국 충칭 창안 자동차와 만든 합작사가 전기차인 머스탱 마하 2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포드와 중타이는 2017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담당할 합작사를 50대 50 지분으로 세우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에는 차량 공유 업체용 전기차 개발을 위한 합작사 설립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근데 오늘 포드 주가를 보니까 11불 39센트, 약 1.61%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잘 됐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미국 현지 분위기입니다.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굳이 중국의 저런 회사들과 손을 잡고 전기차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제즈파마 간질치료제 제약사 8조 원의 인수라는 제목인데요. 제즈파마슈티컬스는 간질치료제를 생산하는 GW 파마슈티컬스를 7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즈파마는 현금과 주식 거래 방식으로 GW 파마를 인수하기로 했다면서 2분기쯤에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마초 기반 간질 치료제 등 신경과학 관련 사업 부문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가격은 GW 파마의 2일 종가의 50%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고요. 영국 제약사인 GW 파마가 파머죠. 생산하는 에피디올렉스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승인된 대마 제제 의약품으로 지난해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10억 달러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제즈파마는 SK 바이오팜이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톨의 기술을 수출한 제약사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제브라를 이용해 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보다 3.9% 내려 2013년 이후로는 첫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는 보험사들이 코로나로 교통량이 줄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도 감소되면서 보험료를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전원은 설명을 했는데요. 보험사들은 또 지난해 보험 상당수 가입자에게 월 보험료의 15에서 20% 정도 가량을 환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 규모가 보험사 수익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고요. 전미소비자연맹 등의 단체는 보험사의 보험료 추가 환급 필요성을 지난해 12월 주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운전정보 자회사 라리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보험 가입자의 평균 주행거리가 51%로 줄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리타는 최근 주행거리가 정상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가 회원분 중에 한 분, 이 차량 문제로 상담을 해주면서 그 보험 페이먼이 끊어진 줄 모르고 뒤늦게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힐앤런 같은 일을 당하셨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매월 페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듣보잡 보험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6개월, 1년 단위로. 그다음 보험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뭐 카드 문제든 뭐 문제든 그때 항상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은 정말 진짜 보험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트리플 A 보험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이저 보험사도 가격 비교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보험하면 생각나는 종목 레모네이드 많이 빠졌네요. 지금 레모네이드 보시면 188불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147불이거든요. 잘 보시면서 매수 자리 보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스포츠 뉴스 한번 알려드릴까요? 단 한 경기만으로 약 7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
미국의 ESPN 추정이거든요. 블로이킬은 미국의 풋볼 NFL 아시죠? 프로 풋볼 결승전 일명 슈퍼볼입니다. 슈퍼볼. 위상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초당 2억 원을 웃도는 엄청난 광고 단가에도 서로 광고하려고 줄을 섰거든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가장 탁월하니까요. 미국에서 일반 축구가 인기가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이 풋볼 게임 때문에 그런데 55회 풋볼 슈퍼볼이 8일 미국 여기 시각으로는 7일이고요. 한국 시각으로는 8일 미국 플로리다 템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결승전 무대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템퍼베이 버커니어스가 격돌하게 됩니다. 전설이 되고 있는 퀘터백 패트릭 머홈스와 살아있는 전설 톰 브레이디 간의 신구 대결이라는 확실한 흥행 카드가 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슈퍼볼 열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먼저 30초당 65억 원이라는 살인적인 광고 단가를 자랑하는 프라임타임 광고 리스트에서는요. 코카콜라, 버드와이저, 펩시 등이 빠져버렸습니다. 버드와이저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슈퍼볼 TV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 건 놀라지 마십시오. 38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2008년 시작 후 매년 참신한 광고로 주목받았던 현대자동차도 올해만큼은 TV 광고를 쉽니다. 현대차는 코로나 사태로 슈퍼볼 광고 효과가 예전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 현지 마케팅 자원을 재조정했고요. 한 경기에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슈퍼볼 관중 수익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 수용 인원은 6만 5천 명인데요. 최대 2만 2천 명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티켓은 14,500장으로 줄어들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차원에서 의료진 7,500명이 무료로 경기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슈퍼볼 티켓 일반석 가격이 놀라지 마십시오. 4,200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72만 원. 하지만 이 티켓 못 구해서 난리였죠. 기준으로 하면 올해 코로나 이전 관중 수익 약 3,068억 원이 급감한 셈입니다. 엄청나죠? 미국 현지 소식을 라디오 코리아의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 세치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LA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카운티 보건국이 접종 순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마구잡이로 세치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이동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라는 발표입니다. LA시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동식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가세티 LA시장은 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지역의 이동식 백신 접종팀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일 시작해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이 관할하는 8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지구에 이어 9지구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탈모 치료제 제조사가 우울증 유발을 숨겨 논란이 되고 있네요. 자, 널리 쓰이고 있는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아시죠? 우울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알면서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하지만 미국 제조사 이게 멀크는 심각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보고 사례들이 너무 적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사례들의 접수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FDA에 따르면 2011년 프로페시아나 복제약을 먹은 뒤에 1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고를 접수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비율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비율보다 적다는 머르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작용 경고 문구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럽과 캐나다의 보건당국은 피나스트리드를 이용한 탈모 치료제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단독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요구한 저소득층에 한한 1,400달러 지급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고요. 국민 10명 중 7명 꼴인 68%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돈 준다는데 지지 안 할 리 없죠. 1,400달러 지급에 대해서 무려 78%가 찬성을 했고요. 22% 반대는 또 뭐죠?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2차 무상 지원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5,000달러에서 최대 2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세 번째 영국 변이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도됐고요. 워낙 전염성이 강해 코로나 관련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재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비록 교사 노조는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절한 안전조치와 지원만으로도 재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접종 순서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세치기, 아까 제가 전해드렸네요. 남가주의 또 하나의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가 16일 오픈이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LA 동부 칼스테이트 LA 교정에 설치돼 접종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접종의 가속도를 붙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2차 접종 시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회사 백신을 맞아도 면역 효능이 생기는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변이가 4천여 종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4천 개의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는 백신은 영국발 변이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3천 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네요. 아직도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지만 1월 말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 강우량의 50% 이하여서 해갈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고요. 그래도 LA 다운타운은 59%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설날이죠. 구정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의 아시안 커뮤니티의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LA시도 규모를 축소하고 차이나타운의 골든 드래건 퍼레이드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32분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대북 전략에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요. 한국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럼 한국 소식은 아니네요. 현대 기아가 애플카로 불리는 애플 브랜드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잠정적으로 2024년부터 이제 3년 남았죠? 생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요.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심지어 현대모터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은 껑충껑충 뛰는데 웬일 애플은 그닥 요 기사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협업에 대한 보도는 현대 기아한테는 호재인데 애플한테는 별로 호재가 아닌가요? 자, 백악관이 트럼프가 폐기했던 전 국민 마스크 배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캐나다는 미국 안면 인식 앱 금지에 대한 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당국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 개인 투자자의 반란을 주도한 유튜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대장개미가 위기네요. 뉴욕타임스는 4일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게임스탑 매수 운동을 펼쳐온 키스 질과 관련해 그의 전 직장이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치사하네요. 그쵸?
일단은 질은 현재 게임스탑 오만주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때 그의 주식 계좌에 찍힌 평가 가치가 3,300만 달러, 약 370억 원에 달했지만 게임스탑 주가가 급락하면서 수익도 크게 줄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나리라는 한국 영화가요. 윤여정 씨가 주연으로 있는 영화인데 3일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 부분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여우조연상 등 후보 지명이 기대됐던 다른 부분에서는 후보작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말이 많습니다. 작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이 미나리 작품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미국 현재 좀 텃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안 봤지만 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여우조연상이 아니라 여우주연상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윤여정 씨의 연기가 너무너무 탁월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공개되면 우리 미주 한인들한테도 많이 사랑받을 영화입니다. 오늘 통신 뉴스를 저희가 잠시 묶어서 보내드렸는데요. 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느는 통신 뉴스는 반복해서 들으실 때 더 좋고요. 모쪼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 경제 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과 커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 함께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에 관한 영상 한 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먹는 게 나을까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나을까요? 어떤 분들은 공복에 물 한 잔이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셔야지만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정신줄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잠에서 막 깨어난 후에 공복에 마시는 물의 건강 효과가 비싼 영양제를 능가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 민속에는 커피나 다른 음료에 앞서서 약간 시원한 맹물부터 마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아침에 물과 커피를 마신 후 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중에는 수분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은 끊임없는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겨울이라도 미세한 땀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잠에서 깨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곧 이는 수분 부족 현상으로 심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요.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탈수 상태로 인한 두통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입안을 씻어내야 합니다. 자는 동안 꽉 담은 입속에는 식도로 역류한 위산을 비롯해 각종 세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속의 산도가 높아 치아 건강도 위협받는데요. 입 냄새도 심하게 되죠. 간단한 양치가 가장 좋지만 일단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체온이 좀 낮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아이스 워터보다는 체온을 따스하게 할 수 있는 따스한 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자는 동안 위 속에는요, 위산이 분비되게 되는데 아침 빈속 상태에서 유난히 속 쓰림이 심한 분 있죠. 여기에 몸에 좋다고 기상 직후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든지 요구르트 이런 등을 먹으면 독한 위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도 빈속에 마시면 사실 위 점막에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 징후가 있다면 더더욱 이거는 멈추셔야 됩니다. 차라리 먼저 물을 마셔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배변 시간대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오면 하루를 상쾌하게 열 수가 있죠.
따라서 아침은 이 변이를 느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은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 양배추나 사과나 식빵 등 전날에 준비해둔 음식을 먹고 블랙커피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에는요,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개인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약 2.5리터 정도입니다. 실제로 섭취하는 물의 양은 1.3리터로 약 7컵이고요. 각종 식품 속에 든 수분이 1리터 정도 됩니다. 이 물은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이나 대변 등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루에 약 7에서 8컵 정도의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물 섭취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취침 직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혈액이 끈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마시고 주무시게 되면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려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도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취침 전에 물 섭취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하루 중에 물 섭취량은 물을 개인별로 얼마나 먹으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물과 커피 마신 후에 생기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늘 건강 챙기시고 어찌됐든 체온을 1도만 끌어올리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